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오늘 귀국해가지고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사건 초기에 왜 그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는지. 그건 이 조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룸 그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야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참, 이 사건도 의문점이 많은데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폭행 여부,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조사받기 위해서 오늘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폭행에 대한 피의자로서 출석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 언론으로 통해서 보도가 된 거는 경찰이 파악했었을 때 가정 폭력으로 분명히 신고가 됐었고 현장 상황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큼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피까지 주변에 묻어 있을 정도였고 이제 김광수 의원 본인도 다쳤네요. 본인도 열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상처가 있었을 뿐더러 여성의 경우도 경찰이 그 당시에 봤었을 때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는 일단 치료를 하고 귀가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광수 의원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렇게 현행범 체포했던 피의자인 만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아주 그냥 가벼운 우리 몸싸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지구대에 갔었을 때 우리 더 이상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덮어버리면 이른바 이제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경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출석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하고 조사 안 받았다고 했는데 또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수갑까지 채웠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고 자기는 조사받은 적이 본인은 없고 그게 안 했다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수갑까지 채워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진술 조사를 받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본인이 그 직업을 절대로 얘기를 안 했대요.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얘기를 안 해서 국회의원인지 몰랐다가 다음 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누굽니다라는 이름이 떠서 국회의원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뭔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의 몸에 멍자국도 있었고 본인이 열밤을 꼬매는 피해를 당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자해하는 여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나가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음성도 들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 선거를 도와줬던 선거운동원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가서 도와줬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많은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물론 그 증언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저 김광수 의원이 그 집에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증언도 있고 차가 오랫동안 거기에 주차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다고 하면 김광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만 전달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고 오늘 들어오면서 사과하는 부분도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이 어쨌든 간에 이번 일로 상처를 당한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혹시나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고 하면 빨리 좀 말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여성하고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는 추측이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근처에서 그런 여성과 이렇게 단둘이 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사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안다음에 오해를 피하려고 받을 수 하겠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죠. 반드시 목격자를. 왜냐하면 말썽에 자기가 말썽을 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오히려 네, 말썽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목격자를 반드시 배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같이 가자고 하다든가. 왜냐하면 본인 주장처럼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어서 꼭 가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같이 가지 저렇게 혼자 가실 리는 없죠. 아니면 보좌진이나 아니면 그 도당 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도당에 있는 다른 직원들, 당뇨들한테 가보라고 하든지 예. 뭐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여성이랑. 그래서 가서 살펴보라고 하지 저런 그 밤의 시간에 그 밤 시간대에 저렇게 같이 있는 상황은 절대 피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좌진이 운전하지 않고 수행 비서가 운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갔다. 예. 그런 이렇게 계속 드나들었다. 뭐 이런 진술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특이하죠.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운전 안 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또 있고 운전하면서도 대처해야 될 일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는 건 이렇게 수행 비서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운전을 해서 되게 가죠. 사적인 예. 그러다 보니까 글쎄 아직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덕적인 좀 의구심이 좀 드는가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설령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폭행 사건이다 또는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조사하는 것도 수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CCTV를 열어본다거나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과연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싸웠다는 게 일단 김광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갔었을 때 뭐 혼자 차를 몰고 가서 여성이 뭐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급히 찾아갔더니 이미 술이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그걸 잡으려다가 자신의 손이 다쳤다. 예, 예. 이런 설명을 하는데 상처 부위라든가 초기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과 만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가락에 다칠 정도면 저건 상해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나면 경찰도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는 관계에 관한 얘기도 경찰 수사관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도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자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봐요. 그것도 조금 그럼 정설치 뭔가 않죠.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직접 갈 일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지역구에 자기 비서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갔다. 그것도 일반적인 그냥 선거를 도와준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열방을 꼬매고 병원에 치료받고 그 집에 다시 갔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와줘서 그분이 경찰이 와서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일정 부분. 그 여성분도 일정 진정을 시켰고 그럼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 집으로 가야죠. 왜 그 여성이 집으로 다시 갑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혹이 더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운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또 있고 운전하면서도 대처해야 될 일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는 건 이렇게 수행 비서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운전을 해서 되게 가죠. 사적인 그러다 보니까 글쎄 아직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덕적인 좀 의구심이 좀 드는가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설령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폭행 사건이다 또는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조사하는 것도 수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CCTV를 열어본다거나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과연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싸웠다는 게 일단 김광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갔었을 때 뭐 혼자 차를 몰고 가서 여성이 뭐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급히 찾아갔더니 이미 술이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그걸 잡으려다가 자신의 손이 다쳤다. 예, 예. 이런 설명을 하는데 상처 부위라든가 초기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과 만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가락에 다칠 정도 저건 상해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나면 경찰도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 직업을 절대로 얘기를 안 했대요. 인적 사항을 적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년월일, 뭐 그렇겠죠. 주소, 직업을 얘기를 안 해서 국회의원인지 몰랐다가 다음 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국회의원 누굽니다라는 이름이 떠서 국회의원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뭔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의 몸에 멍자국도 있었고 본인이 열밤이나 꼬매는 피해를 당했던 사안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자해하는 여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도 있고요. 예.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예. 뭐 나가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음성도 들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 선거를 도와줬던 선거운동원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가서 도와줬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많은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물론 예. 그 증언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저 김광수 의원이 그 집에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증언도 있고 차가 오랫동안 거기에 주차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다고 하면 김광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만 전달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고 오늘 들어오면서 사과하는 부분도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진실이 어쨌든 간에 이번 일로 상처를 당한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참 이 사건도 의문점이 많은데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폭행 여부,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조사받기 위해서 오늘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폭행에 대한 피의자로서 출석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 언론으로 통해서 보도가 된 거는 예. 경찰이 파악했었을 때 가정 폭력으로 분명히 신고가 됐었고 현장 상황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큼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피까지 주변에 묻어 있을 정도였고 예. 이제 김광수 의원 본인도 다쳤네요. 본인도 네. 열 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상처가 있었을 뿐더러 여성의 경우도 경찰이 그 당시에 봤었을 때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는 일단 치료를 하고 귀가시킨 다음에 예. 다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광수 의원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렇게 현행범 체포했던 피의자인 만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아주 그냥 가벼운 우리 몸싸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그냥 뭐 지구대에 갔었을 때 우리 더 이상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덮어버리면 이른바 이제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경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출석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하고 조사 안 받았다고 했는데 또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수갑까지 채웠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했다고 자기는 조사받은 적이 본인은 없고 그게 안 했다고 그냥 주장했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수갑까지 채워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진술 조서를 받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혹시나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고 하면 빨리 좀 말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여성하고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는 추측이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근처에서 그런 여성과 이렇게 단둘이 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사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안다면 오해를 피하려고
받을 수 하겠죠? 있기 때문에 아. 피하려고 하죠. 반드시 목격자를. 왜냐하면 말썽에 자기가 말썽을 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오히려 네. 말썽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목격자를 반드시 배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같이 가자고 하다든가. 왜냐하면 본인 주장처럼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어서 꼭 가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같이 가지 저렇게 혼자 가실 리는 없죠. 아니면 보좌진이나 아니면 그 도당 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도당에 있는 다른 직원들, 당뇨들한테 가보라고 하든지 예. 뭐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여성이랑. 그래서 가서 살펴보라고 하지 저런 그 밤의 시간에 그 밤 시간대에 저렇게 같이 있는 상황은 절대 피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좌진이 운전하지 않고 수행 비서가 운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갔다. 예. 그런 이렇게 계속 드나들었다. 뭐 이런 진술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특이하죠.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오늘 귀국해가지고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 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사건 초기에 왜 그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는지. 그건 뭐 이 조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룸 그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 그게야 뭐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